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개울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 한편에는 마음씨 착하고 얼굴빛이 고운 연화라는 여인이 어린 아들 둘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느라 손등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언제나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연화는 오직 아들이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최진사가 연화의 고운 마음씨와 성실함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연화는 처음에는 성씨가 다른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 연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최진사 댁의 소술대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늘어진 감나무에는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이들을 환영하는 듯 보였답니다. 최진사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으며 마당에는 정갈하게 닦인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방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이 풍겨나왔어요. 연하는 이 큰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이 낯선 곳에서 아들과 함께 어떻게 버텨나갈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최진사는 그런 연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웃으며 이제부터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하는 최진사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가 사별한 뒤에 어린 아들이 딸린 재혼녀를 들였다는 소식에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우물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연화가 복이 많아 팔자를 고쳤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성씨가 다른 아이가 그 집안의 대를 이을 리 없다며 혀끝을 차며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연하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의 솥을 닦으며 자신이 이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아들 둘이가 눈총을 받을까봐 아이의 옷매무새를 매일같이 단정하게 매만져주곤 했답니다. 어린 둘이는 갑자기 바뀐 환경이 낯설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아들을 다정하게 다독였어요. 연화는 둘이에게 이제부터는 이곳이 우리의 집이니 어른들을 뵈면 공손히 인사하고 말썽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며 타일렀지요. 둘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진사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고 그런 모습에 최진사는 아낌없는 칭찬을 하며 아이를 기특해 했답니다. 하지만 연하는 남편의 칭찬 뒤에 가려진 다른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 세월 최진사 댁의 살림을 도맡아온 업득 할멈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그녀는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묵묵히 지켜보는 인물이었어요. 업득 할멈은 어느 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연화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새마님 여기는 겉보기보다 바람이 찬 곳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연화는 이 집안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지요. 연화는 할멈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집안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들판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계절이 찾아와 최진사 댁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연하는 일꾼들의 새참을 챙기고 곡간을 정리하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최진사는 그런 아내의 솜씨에 무척 만족해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음모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특히 멀리 떨어져 살던 최진사의 여동생인 귀녀가 오빠의 재혼 소식을 듣고 조만간 방문하겠다는 전가를 보내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귀녀가 온다는 소식에 집안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음식을 미리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둘이에게 고모님이 오시면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 안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얌전히 놀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아이를 교육했지요. 둘이는 어머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가득 찼습니다.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소리처럼 들려 연화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디어 귀녀가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화려한 가마를 탄 채 최진사 댁의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귀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연화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오라버니가 눈이 낮아져도 한참 낮아지셨다며 들으라는 듯 크게 소리쳤지요. 연화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귀녀는 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집의 평화는 다 끝났다며 혀를 차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뒷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귀녀는 집에 머무는 동안 사사건건 연화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특히 연화의 아들인 둘이를 향해 독서를 내뱉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둘이가 먹는 밥그릇의 양이 많다거나 아이의 옷감이 너무 좋다며 최진사에게 들릴 듯 말 듯 불평을 늘어놓아 연화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요. 연화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행여나 자신의 대응 때문에 최진사와 귀녀 사이가 멀어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연화는 오직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라며 밤마다 남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며 눈물을 닦았답니다. 하루는 귀녀의 아들이 정원에서 놀다가 실수로 소중한 화분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귀녀는 이를 뻔뻔하게도 둘이가 한 짓이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맞어요. 당황한 둘이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귀녀는 목소리를 높여 어디서 어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요. 연화는 급히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귀녀는 오히려 연화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집안 망신을 시킨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최진사는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귀녀가 기선을 제압한 상황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지요. 이 사건 이후로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는 둘이가 손버릇이 나쁘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헛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연화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둘이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다독이며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평소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어린 둘이도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놀지 않고 구석진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연화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어머니로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연화는 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업득 할멈이 다가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위로를 건넸어요. 할멈은 새마님 세상일이라는 것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할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며 다시금 힘을 내기로 했지요. 그녀는 비가 그치면 마당에 핀 꽃들이 더 선명해지듯 자신의 가족에게도 밝은 햇살이 비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귀녀의 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어떻게 하면 연하와 두리를 이 집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하며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귀녀는 최진사가 아끼는 보물함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고 연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집안에 가보인 옥비녀를 몰래 훔쳐내어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을 예상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연화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젖은 버선을 말리며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깊은 밤의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기와 지붕 사이를 훑고 지나가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연화는 문득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든 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아이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요.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전령의 목소리처럼 들려 연화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이렇게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밤이 지나고 나면 연화와 두리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이른 아침 안방에서 들려온 최진사의 다급한 외침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연화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울분을 토했고 귀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연화의 방을 가리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요. 연화는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귀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입을 뗄 수 없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연화의 고단한 투쟁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으며 마당을 쓸던 머슴들의 빗자루 소리조차 조심스러워 보일 정도로 집안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간밤에 설친 잠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귀녀가 서늘한 눈빛을 한 채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연화를 보자마자 비녀가 사라진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귀녀는 이 집안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더니 이제는 조상의 유물까지 탐을 내는 것이냐며 연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며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귀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앞세워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치 범인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연화와 두리가 머무는 별채 주변을 유독 샅샅이 살피며 종들에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은근히 속삭이며 저기 사는 아이가 손버릇이 나쁘니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가르쳤고 그 말은 집안 사람들의 귀를 거쳐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말았으며 이는 곧 연화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들 두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며 아들을 꼭 껴안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으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최진사 댁의 도둑질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연화가 돈을 목적으로 제가 했다는 비난을 쏟아내며 그녀의 과거 행적까지 들먹이기 시작하여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전 남편의 집에서도 물건을 훔쳐 쫓겨난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평소 연화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외면하며 길을 비켜가기까지 했지요. 연화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수군거림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오직 집에 기다리고 있을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연화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보며 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식재료가 아깝다며 최진사 앞에서 연화의 무능함을 강조하며 깎아내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둘이에게만 귀한 고기 반찬을 몰래 챙겨준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최진사의 의심을 부추겼고, 점차 최진사의 얼굴에서도 예전의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달라진 눈빛을 볼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깨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 부는 오후, 귀녀는 연화가 빨래터에 간 사이를 틈타 둘이가 혼자 놀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아이가 아끼는 조그만 보관상자 밑바닥에 자신의 금반지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방을 빠져나왔고, 이제 곧 벌어질 잔혹한 연극을 생각하며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이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흙장난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연화는 차가운 개울물에 손이 튼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겠다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방망이질을 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동생 귀녀의 계속되는 간곡한 부추김과 의심 섞인 설득에 결국 집안 식구들 앞에서 모든 방을 수색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연화는 자신의 정직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으며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귀녀의 눈빛 속에 담긴 비열한 확신과 냉소를 보았을 때 연화의 가슴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공포가 엄습해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둘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구들이 차례로 방을 뒤지는 동안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으며, 연화는 속으로 부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조상님들께 간절히 빌며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귀녀가 둘이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석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거칠게 뒤집어 엎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반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진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귀녀는 보라며 저 어린 것이 벌써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데 그 어미는 오죽하겠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연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둘이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이 아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아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우리 아이는 결코 물건을 훔칠 아이가 아니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최진사는 실망 섞인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의 애절한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귀녀는 이 기세를 몰아 연화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다며 이들을 당장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고 종들은 그동안 연화에게 가졌던 호의를 거두고 냉담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매를 맞겠다며 울부짖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귀녀의 날카로운 고함과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으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둘이는 안채에서 쫓겨나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허름한 헛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차가운 흙바닥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둘이는 어머니에게 정말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연화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헛간에 갈라진 틈새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연화의 살을 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보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았을 것을 더 걱정하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업득 할멈은 몰래 헛간을 찾아와 따뜻한 주먹밥 2덩이를 건네주며 귀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멈은 새마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소마는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들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며 연화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주었지요. 연화는 할멈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짊어지더라도 아들의 앞날에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만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할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집안의 가장 힘들고 비른 일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으며 귀녀의 끊임없는 구박과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며 죄인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귀녀가 자신을 비웃거나 지나가며 발길질을 할 때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아들을 위해 이 모든 수모를 견뎌냈고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정말로 죄를 지어 염치가 없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둘이는 헛간 옆에서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닦았고 자신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 가슴 깊은 곳에서 어른스러운 슬픔을 느끼며 성숙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귀녀는 연화에게 곳간 깊숙한 곳에 쌓인 무거운 쌀가마를 혼자 옮기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녀의 체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으나 연화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도 끝내 그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귀녀는 연화의 끈질긴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저런 독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고 투덜거렸지만 연화는 그 모욕적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줄 따뜻한 숭늉을 끓였지요. 그녀는 자신이 힘들수록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 연화의 강인한 모성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어떤 시련도 뚫지 못할 견고한 성벽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최진사는 헛간 앞을 지나가다가 연화가 아들의 시린 발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옹기로 녹여주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가 정말로 그런 비도덕적인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구심이 잠시 들었지만 귀녀가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된 증거와 날카로운 비난 때문에 그 의심을 금방 지워버리고는 차갑게 외면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며 한 줄기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지만 이내 사라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는 아들을 더 깊숙이 품어 안으며 어둠 속에서 신령님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귀녀는 이제 연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쫓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최진사의 가보인 옥비녀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녀를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며 연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넘겨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연화는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워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안위보다 아들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손가락질 속에 살아가야 할까봐 그 점이 가장 두려웠고 결국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적 결심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다음날 아침 최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은 제가 욕심이나 모든 것을 훔쳤으며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저만 벌해주시고 아이는 제발 거두어달라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진사는 분노하며 그녀를 크게 꾸짖었고 그녀는 승전보를 울리듯 기뻐하며 연화를 당장 이 신성한 집구석에서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러 집안은 다시 한번 큰 소동과 통곡에 도가니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둘이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거짓 자백에 놀라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연화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눈을 감았고 그렇게 스스로 죄인의 길을 선택하며 아들을 향한 위대한 희생의 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결국 도둑질을 시인했다는 소식에 그녀를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낙인 찍고 돌을 던졌으나 연화는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마을 끝자락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야유에도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아들 둘이가 최진사 댁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눈물은 이미 말라버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화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고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듯한 처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막살이에 도착한 연화는 부서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아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았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아들 곁에 있음을 하늘에 맹세하며 집더미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이것만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연화의 희생은 그렇게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막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어났고 그녀의 진심은 차가운 얼음 아래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진실의 문을 향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연화가 쫓겨난 뒤 최진사 댁은 겉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귀녀의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둘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최진사의 남은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서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외면당하고 거짓이 득세하는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오기를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낡은 오막살이에서 연화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녀의 영혼을 시리게 했지만 연화는 아들이 따뜻한 기와집 아랫목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 모든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비록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고 쫓겨난 처지였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고초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오직 아들의 안위만을 기원하며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한편 최진사의 집에서는 연화가 떠난 빈자리에 귀녀의 독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어린 두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귀녀는 두리에게 어머니의 죄를 들먹이며 아이를 부엌 구석이나 헛간 근처로 내몰았고 머슴들이 먹다 남은 거친 밥을 던져주며 비천한 신세를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어린 두리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사랑을 기억하며 입술을 깨물고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으며 매일 밤 어머니를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마을 우물가와 장터에서는 여전히 연화의 도둑질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를 악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이 많았던 이웃들조차 연화의 오막살이를 지날 때면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먼 길을 돌아갔고 혹여나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려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멸시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산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시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아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끔 최진사댁 뒷담 아래로 가서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마당을 쓰는 소리나 귀녀의 자식들에게 구박받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따뜻하게 익힌 고구마나 정성껏 기운 버선을 몰래 던져 넣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애썼고 혹여나 누가 볼까봐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눈물을 징구는 괴려 훔치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귀녀는 연화가 근처를 배회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머슴들을 시켜 그녀가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인 최진사에게 연화가 아직도 재물에 미련이 남아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니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부추겼고 최진사는 고뇌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화의 고운 심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눈앞에 드러난 가짜 증거들과 여동생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업득 할멈은 한밤중에 몰래 연화의 오막살이를 찾아와 챙겨온 쌀 한 뼘밥과 마른 나무를 건네주며 집안의 소식을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할멈은 두리가 매일같이 대문 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며 귀녀가 옥비녀를 처분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는 중요한 단서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손을 붙잡고 아들의 소식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귀녀가 비녀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고 할멈은 걱정 말라며 새마님의 결백이 밝혀지는 날까지 자신이 두리를 보살피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막살이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투쟁이었으며 연화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고 고왔던 손가락은 동상으로 짓물러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보다 아들이 겪을 정서적인 상처가 더 걱정되었기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신각을 찾아가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신령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고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숭고한 어머니의 형상을 띠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고 연화의 오막살이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붕 한쪽이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화는 무너진 지붕 아래서 추위에 떨면서도 아들이 이 눈 속에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차가운 눈물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천벌을 받아 집이 무너졌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치우며 다시 일어섰고
그런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은 시기하던 귀녀조차 섬뜩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 되어 마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귀녀는 연화의 끈질긴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자신이 숨겨둔 옥비녀가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집안 식구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달고 밤마다 비녀를 꺼내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문득문득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연화의 원망 섞인 목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귀녀의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결국 그녀는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녀를 장터의 장사치에게 몰래 팔아넘기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이는 우연히 고모 귀녀가 방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광경을 문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머니가 훔쳤다고 누명을 쓴 옥비녀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숨죽여 고모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게 귀녀가 비녀를 다시 숨기는 장소를 눈여겨보았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들이 너무 많아 기회를 엿보며 가슴 속에 뜨거운 진실의 불꽃을 품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화의 묵묵하고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떤 노인들은 그녀에게 몰래 감자나 옥수수를 건네며 힘내라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바뀐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은 죄인의 신분임을 잊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아들이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하늘은 정직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서서히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아들을 믿고 조금만 더 견디면 봄눈이 녹듯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연화는 다시는 절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막살이 마당에 쌓인 눈을 정성껏 치우고 아침 해를 맞이했으며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자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 아들과 함께 다시 웃으며 밥을 먹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얼어붙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기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귀녀는 장터에 나가기로 한 날 아침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품속에 옥비녀를 숨긴 채 집을 나섰지만 그녀의 뒤를 업득 할멈과 둘이가 조심스럽게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평소 귀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왔던 터라 둘이의 제보를 듣고는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귀녀가 장사치와 접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장터의 소란함 속에서 귀녀는 비밀리에 장사치에게 비녀를 내밀었고 그 순간 할멈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귀녀는 당황하여 비녀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옥비녀를 보고는 최진사댁의 갑오임을 금방 알아챘고 귀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멈은 사람들에게 이 비녀가 왜 귀녀의 손에 있는지 따져 물었고 둘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죄가 없다고 소리치며 그동안 참아왔던 진실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술렁였고 귀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도망치려 했으나
정의로운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어 관가로 끌려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최진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내를 오해하고 모질게 대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없이 장터로 달려가 동생의 추악한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진사는 비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연화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스스로 죄인을 자처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당장 연화를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여전히 오막살이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직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깊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마을 끝자락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연화의 여윈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한탄했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과 눈물에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최진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커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며 용서를 구했답니다. 뒤따라온 둘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엄마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고 목청껏 소리치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과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아들을 꼭 껴안았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오막살이 근처로 모여들어 그동안 연화에게 던졌던 모진 말들과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그녀의 깊은 모성애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최진사는 곧바로 가마를 불러 연화를 정중하게 안채로 모셨고 집안의 모든 종을 불러 모아 이제부터 연화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공표하며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동생 귀녀가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그녀를 관가에 넘기려 했으나 연화는 오히려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니 조용히 먼 곳으로 보내 자숙하게 하자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한없이 넓고 고운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귀녀를 집안에서 영구히 내쫓고 다시는 마을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히 조치하였습니다. 귀녀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에 절망하며 보찜 하나만을 챙긴 채 어스름한 저녁길을 따라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그녀의 뒷모습에 혀를 찾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최진사 댁에 다시 찾아올 평화를 축복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연화는 귀녀가 떠난 방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향을 피워 집안에 남은 나쁜 기운을 몰아냈으며 이제는 오직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가꾸겠노라. 조용히 다짐하며 방안을 살폈습니다. 연화가 안주인의 자리로 돌아온 날 저녁, 최진사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등불이 환하게 켜졌고 업득 할멈은 정성스럽게 끓인 쌀밥과 고기국을 내오며 새 마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며 이제는 아들과 함께 발 뻗고 편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할멈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요. 둘이는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맛있는 반찬을 입에 넣어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갈 만큼 맑고 경쾌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위한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띠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정성이 담긴 밥상을 마주하며 앞으로는 어떤 유언비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내와 아들을 믿고 지켜주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연하의 접시에 맛있는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비록 잠시 죄인의 길을 걸었지만 그 희생 덕분에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연하의 복귀 이후 눈에 띄게 밝아졌으며 사람들은 최진사댁을 지날 때마다 연하의 어진 성품을 칭송하며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고 이웃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쌓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반겨주는 이웃들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예전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을의 화합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노인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이는 이제 집안의 어엿한 아들로서 글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최진사는 아이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훌륭한 스승을 모셔와 교육에 정성을 쏟아 둘이가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나게 도왔습니다. 둘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치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효도를 다했고 그런 아들의 기특한 모습에 연하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다시 넉넉해졌고 가축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최진사 댁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으뜸가는 명문가로서 다시금 명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눈이 녹고 산자락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오자 연하는 마당 곳곳에 예쁜 꽃씨를 심으며 집안을 더욱 화사하게 꾸몄고 담장 너머로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던 겨울의 기억을 대지에 묻고 새로 피어나는 꽃들처럼 자신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도하며 정성껏 물을 주었고 그 정성에 보답하듯 꽃들은 화려한 색깔을 뽐내며 피어났지요. 최진사는 정원을 거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고 연화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봄볕을 즐겼습니다. 업득할 몸은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지만 연화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그녀는 가끔 둘이를 앉혀두고 지난 겨울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주곤 했습니다. 할멈은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사실을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고 둘이는 할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지요. 연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이 결국은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고 지나온 모든 시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이가 장성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고 연하는 장성한 아들의 대견한 모습을 보며 그 옛날 오막살이에서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항상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둘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공명정대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와 대대로 전해졌으며 재혼 가정의 갈등을 사랑과 희생으로 극복한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댁은 이제 슬픔이나 의심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웃음꽃 피는 집이 되었고, 연하는 늙어가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며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차를 다려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것이 아들을 지켜낸 훈장이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고, 과거의 상처조차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졌지요. 집안의 대들보는 더욱 튼튼해졌고, 기와지붕 아래 흐르는 공기는 언제나 따스하고 부드러워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돌아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고요한 겨울밤, 연하는 방 안에 화로에 불을 지피고 아들과 남편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창밖을 보았는데, 하늘에서는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며 세상을 가람구로 하얗고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이 내려도 춥거나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눈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덮어주는 하늘의 이불처럼 느껴져 깊은 평안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인생이 비록 험난했으나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했음을 확신하며 나지막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누이며 깊고 달콤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최진사댁 안채에서는 은은한 등불만이 새어나와 길 잃은 나그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마을 전체는 평화로운 잠의 정막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들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거니는 환상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온화하여 듣는 사람조차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고통을 이겨낸 여인의 숭고한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며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조용히 속삭여주며 깊어가는 밤의 끝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연하의 따뜻한 마음이 닿아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포근한 안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지켜낸 그 소중한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울려 퍼지고, 차가운 바람은 창밖에서 멈추어 오직 따스한 온기만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잊고 연하와 둘이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단잠에 들어 내일 아침 밝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지켜낸 집안에는 대대로 평안과 행복이 깃들었으니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